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생활을 하다가 허리 통증 한번 경험하지 않은 분들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20대까지만 해도 웬만큼 무리를 해서는 꿈쩍하지도 않았던 허리가 40, 50대를 넘어가면서 갑작스레 아픈 경우가 있죠. 어떤 요통은 가만히 있어도 낫는다 하고 또 어떤 요통은 치료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에는 요통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다 말다,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허리 통증. 찜질과 파스로 평소 통증을 버티다가 갑작스런 급성 통증이 찾아오면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기도 하는데요. 누구는 물리치료만으로도 낫고 누구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요통. 그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 요통 많은 네네.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통이 생기면은 디스크를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통은 아주 흔한 현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요통을 꼭 경험하고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대개는 별 치료를 하지 않아도 며칠 또는 몇 주 좀 쉬면 나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에는 큰 이상이 아니면 적어도 4에서 6주 정도 쉬거나 보존 치료를 하면 나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허리 디스크에 걸릴 확률은 전 인구에서 한 2, 3%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픈 사람 중에 허리 디스크일 확률은 약 5%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5%? 어떤 또 논문에서는 25%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요통이 생기냐?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이나 감기처럼 흔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직립보행에 대한 대가다. 네네. 네, 그렇죠. 그럼 요통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디스크다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통이 디스크다 이렇게 하는 정확한 진단하는 증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단순히 요통이냐 아니면 병으로 인한 요통이냐를 감별을 할 때 제 임상 경험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 이제 진료 지침에는 4에서 6주 정도 되면 아무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요통이 낫는다 하는데 4에서 6주까지 가만히 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임상적으로는 2, 3주 이상 계속 요통이 지속이 된다. 네. 그러면 한 번쯤은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이제 보존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 요통은 보통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다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잘못 잤다든지 허리를 삐끗했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노화 현상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무리를 한 후에 발생한 요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요통들은 좀 쉬고 나면 참 개선이 되는데요. 하지만 2, 3주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이 있으면 한번 병적 통증을 의심을 하고 특히 이제 3개월 이상 계속 요통이 지속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정밀 촬영을 바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요통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으로 통증이 같이 동반을 한다. 방사통이라고 예, 하네요. 방사통이라고 네. 하죠.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병적 요통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요통이 극심했었는데 갑자기 요통이 좀 나아지는 듯하면서 엉치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도 병적 통증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 이런 경우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절룩인다. 그러면 더욱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누워서 이제 혼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다리를 들어 올렸더니 평소에 아픈 것처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같이 당긴다. 이런 경우에도 병적 통증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분이 어저께까지는 잘 걸어 다니셨는데 갑자기 걷지를 못한다든지 또는 누웠다 일어나기 힘들다든지 네. 누워서 옆으로 자세 변경하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하면 병적 골절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지면. 그래서 특히 다친
그 기왕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제 뭐 무거운 물건을 듣다 끔뻑했다든지 낙성 같은 게 특히 확실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60세 노인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은 그 압박 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실금이 가거나 그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네. 갑자기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서 양쪽 다리에 힘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보행을 하는데 균형 잡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소대변 장애가 생긴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병적인 요통을 생각을 하고 그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적 통증의 경우를 몇 가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척추 문제일 것 같아요. 요통이라는 것은. 네네. 제 생각엔 그런데 혹시나 이게 이제 뭐 다른 장기로 인한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네네네. 주로 이제 그 요통이라고 하면 척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인대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근육, 신경에 의한 통증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다른 장기 때문에 요통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로 첫 그러니까 번째로 드물지는 않다라는 예, 것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시민성으로 그 정신적 불안감이라든지 노이로제 등으로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저의 경험으로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임상적으로는 잠을 못 잔다, 불면증이 심하다 하면 요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위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은데 논문에서 보면 위 다음으로 허리 그 요통이 그 스트레스에 민감한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산부인과적 질환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자궁 내 염증 질환이 있다든지, 특히 이제 자궁 군종이 있을 때 요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월경 시에 특히 요통이 심해지는 네.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뇌에서 신경이 올라갈 때 자궁 쪽과 허리 쪽이 같은 라인을 통해서 같은 전화선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느낄 때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통증을 허리 용통으로 같이 느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통증을 특히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 많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신장염이나 신장 결석 같은 게 있을 때도 이제 요통을 같이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췌장염 때도 요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꼭 요통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질환에 걸맞는 다른 증상, 네. 뭐 소변을 보기 힘들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적인 요통이 의심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병원에서 이제 병적 요통이 이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데 일단 요통과 더불어서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 마비가 있다든지 근력이 떨어지면서 잘 못 걷게 된다든지 그러면 바로 확실한 정밀 검사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 2주 정도 해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요즘에 이제 통증 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고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있을 때는 다시 정밀 촬영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 치료라는 거는 어떤 치료예요? 통증 치료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분들이 물으시기에 통증 치료를 하면 그 디스크가 혹시 튀어나와 있으면 그걸 하면 쏙 들어가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증 치료를 한다고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쏙 들어가거나 그런 치료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디스크를 예를 들을 때 디스크 크기가 작아도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눌러서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손끝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조금만 닿아도 쓰리고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좀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면 신경이 과흥분 상태에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화를 잘 내요. 자그마한 자극에도.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조그만 자극에도 이렇게 우리가 통증이라고 느끼지 않을 동작에서도 이렇게 끔벅거린다든지 네, 통증을 네.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통증 치료를 하면 그런 염증 반응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주위 조직이 들러붙거든요. 유착이 생기는데 이런 유착을 풀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뭐 PRP 치료라든지 증식 치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염증 반응도 줄여주지만
이제 그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켜서 강한 허리를 이렇게 만들게 해주어서 장기적으로 요통에 대비하게끔 그런 그 통증 치료. 그러니까 그 순간만 통증이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렇게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증 치료라는 거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어떤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을 치료하는 염증 치료거나 통증만을 치료하는 뭐그 정도의 치료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요통 자체가 디스크로 인한 요통이라면 디스크가 이제 삐져나오면서 어떤 신경을 누르니까 이제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통증 치료하는 그 과정 내에 계속해서 디스크는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이제 사람이 노화 과정을 겪으면 어느 정도 디스크는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금 디스크가 생겼다고 해서 항상 문제를 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평소 근력 강화 운동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허리를 이제 강화시키면 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염증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통증 치료를 하면 오랜 기간 사실은 그 디스크가 진행하지 않고 통증이 없이 잘 지내는 경우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해서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해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수술까지 꼭 가는 경우는 전체 디스크 환자의 10% 미만이거든요. 굉장히 적네요. 대부분의 80에서 90%는 그런 평소에 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증상이 있을 때 통증 치료하면서 본인이 좀 관리를 하면 사실은 병이 진행하지 않고 일생 동안 수술받지 않고 잘 살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통증 치료나 운동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분께서. 그러면 이렇게 좀 나와 있던 디스크들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다시? 사실은 그 MRI를 추이 관찰을 해보면 네.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간혹 그 일반화해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간혹 디스크가 터진 사람 중에서 일부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디스크가 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되게 허리에서 가끔씩 보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모든 사람이 디스크가 녹는다라고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녹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목 쪽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 쪽에서는 가끔 그렇게 해서 디스크가 살짝 터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녹으면 오히려 그게 어떤 통증이나 인체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네요. 신경을 누르던 부위가 만약에 녹았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누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증상이 깨끗하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제 임상 경우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진상에는 그 색깔이 좀 흩어지면서 녹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그러면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주위에 유착이 많이 생겨요. 그게 녹으면서 곱게 녹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겠죠. 이게 달라붙고 그러기 때문에 모호한 그 만성적인 요통이나 다리 통증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처음보다 극심한 통증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뭐 통증 치료, 염증 치료 이렇게 1차적으로 요통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개선이 안 된 경우에는 2단계 치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요즘에는 또 보니까 시술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뭐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게 대답이 간단하지 않은 게요. 요즘에는 그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 시술이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기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시술은 그 디스크 등을 직접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특수 약물 같은 걸로 유착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 반응을 풀어주면서 그런 하는 뭐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요법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요법에서는 일부를 디스크를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 시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내시경 같은 걸 이용해서 일부를 또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막의 신경 성형술, 뭐 풍선요법 그리고 일부의 이제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제거하는 양이나 그다음에 거의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후 MRI 사진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그 수술을 받고 너무 좋다 이렇게 증상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사진을 찍어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시술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증상과 그다음에 전문의의 경험으로 해서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만 이제 신경학적으로 심각한 마비가 있거나 뭐 쫄르겨가지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시술을 권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꼭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뭐 80세 이상으로 너무 고령이라든지 이제 수술을 하기에는 뭐 이제 내과적으로 중병으로 해서 수술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시술로서 좋은 대안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환자의 통증의 정도 그다음에 얼마나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MRI 소견을 이렇게 고려해서 적절한 시술법이 무엇일 거냐,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네네. 이제 수술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에도 시술을 다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효과를 100%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시술을 하고도 효과가 없어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디스크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건가요? 그런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이렇게 항상 어떤 예를 들 때 꼭 필요한 경우, 이렇게 신경이 마비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든지 하면 사실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수술을 하고 더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도 이렇게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는 허리가 굉장히 심하게 옆으로 틀어지거나 또는 앞으로 굽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곧게 돌아오게 되는 건가요? 주변에 그 청소년들 중에 이제 허리가 틀어진 분들이 있죠.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구조적 측만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척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진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와는 별개로 이제 멀쩡하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허리가 틀어졌다. 디스크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비구조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허리가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있으니까 사실은 통증을 가장 적게 오는 방향으로 몸을 트는 거거든요. 오히려 방어 동작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네, 무의식적으로.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환자가 염증 반응이 좀 준다든지 통증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인 병변을 잘 제거를 하면 사실은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서서히 돌아옵니다. 다만 나이 든 성인의 경우는 이게 통증을 그런 야기하는 부위가 한 부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고 또 오래 이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이미 이게 변화가 와서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처럼 뭐 한두 부위만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서 그것만 딱 어떻게 제거를 해주면 다른 부위는 깨끗하기 때문에 돌아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한 부위만 수술을 하거나 없애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이게 돌아온다고 이제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 이제 노인분들이 협착증은 사실은 앞으로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그 증상이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허리가 굽은 분들에 대해서 협착증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 해결이 되면 허리가 약간 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노인이 되면 사실은 허리가 굽는 게 협착증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노인성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서 근육이 마르면서 허리가 굽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협착증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허리가 펴진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노인분들이 먼저 이 근육이랑 그런 게 퇴화가 많이 되어 있고 노인성 후만증으로 해서 등이 굽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협착증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허리가 펴지는 효과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허리가 굽지 않고 건강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려면 네네네. 평소에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을 좀 가져야 될까요?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운동. 하시면. 근데 이제 앞서 보셨듯이 이제 허리는 장기간 구부린 자세에서 일하는 게 별로 좋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농사일 자세 같은 게 허리에는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개인적인 타고난 건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농사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허리가 굽거나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만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앞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자세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우리가 그 운동을 하거나 뭘 할 때 평소에도 허리를 이렇게 곱게 펴고 물건을 들 때도 이제 자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앉는 자세도 소파에서 이제 구부정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TV 보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는 피하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보다는 평소에 꾸준한 건강 관리, 그러니까 걷는 연습이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허리 강화 운동을 해서 튼튼한 허리를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통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호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소망을 꼽으라면 여성은 다이어트, 그리고 남성은 금연이 빠지지 않을 텐데요. 사람들이 금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단 증상이나 또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흡연으로 해소하는 건데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금연 계획을 공유하고 또 격려받는 게 작심삼일을 넘기는 힘이 되는 거죠. 또 금연을 위해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것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